매일 같은 시간, 같은 빵집 문 앞. 서로 이름도 모르던 두 사람은 아침마다 조용히 마주 서 있었습니다. 그저 우연이라 생각했던 그 만남이 어느 날 기다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잠이 많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젊었을 때는 늦잠을 자는 편이었지요. 하지만 남편과 함께 살던 시절 그가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었기에 자연스럽게 그 시간에 맞춰 깨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이 흘렀습니다. 그녀의 몸은 여전히 그 시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조금씩 옅어지는 새벽 공기 속에서 그녀는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났습니다. 다시 누워봐야 잠이 오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컵 마시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어두운 하늘 아래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예전에는 이 시간에 남편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따뜻한 된장국 한 그릇, 김에 참기름을 살짝 발라 구운 것, 그리고 갓 지은 밥. 그가 좋아하던 식탁이었지요. 하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혼자였고 혼자 먹는 아침은 언제나 간단했습니다. 그래도 집안에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졌으니까요. 3년 동안 그녀의 삶에도 작은 변화들은 있었습니다. 동네 도서관을 다니기 시작했고 일주일에 한 번씩 공원을 걷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처럼 마음이 앞서는 일은 없었지요. 그래서 매일 아침 동네의 작은 빵집으로 향했습니다. 그 빵집은 동네에서 유일하게 새벽 6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주인 부부가 직접 빵을 굽는 작은 가게였는데 새벽부터 오븐을 가동해서 갓 구운 빵을 내놓았습니다. 그 냄새가 골목 안쪽까지 퍼지면 그제야 하루가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늘 식빵 한 봉지를 샀습니다. 다른 건 살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따뜻한 식빵 한 봉지면 충분했습니다. 집에 돌아가 한두 조각 구워 먹고 나머지는 며칠에 걸쳐 천천히 먹었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빵을 사러 가는 일이 단순한 장보기가 아니라 어느새 하루를 지탱해주는 의식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겁니다.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차가운 공기가 뺨을 스치는 느낌, 골목을 걸으며 듣는 새벽의 정적, 그리고 빵집 앞에 도착했을 때 막 켜지는 가게 불빛, 그 모든 것들이 작은 위로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그 시간에 또 한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그를 본 건 2달쯤 전이었습니다. 빵집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그가 서 있었습니다. 문은 아직 열리지 않았고 그는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녀는 그의 옆에 섰습니다. 말을 걸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문이 열리기를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다음 날도 그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둘은 마주칠 때마다 가볍게 눈인사만 나눴습니다. 말을 섞은 적은 없었습니다. 이름도 어디 사는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고 나니 서로를 알아보는 눈빛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오늘도 오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감정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침마다 그 사람을 보게 되는 게 나쁘지 않다고만 생각했지요. 2달이라는 시간 동안 이름은 몰라도 이 시간을 함께 보낸 날들이 대신 말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빵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잠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혹시 조금 늦게 오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에서였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빵집 주인이 문을 열었고 안으로 들어가 식빵을 샀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빵 봉투가 유난히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멈춰 섰습니다. 문득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나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구나. 그 생각이 들자 가슴 한쪽이 묘하게 아려왔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매일 아침 빵집 문 앞에서 그와 마주치는 그 짧은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그가 없으니 아침이 텅 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그 생각을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내일도 안 오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까지 신경 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그저 같은 시간에 같은 곳에서 마주쳤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마음이 쓰이다니. 하지만 그 감정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나는 지금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인정하고 나니 조금 편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빵집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그를 보는 순간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도 알아보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은 말없이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뭔가 달랐습니다. 그에게 말을 걸고 싶었습니다. 어제 왜 오지 않았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고 싶었지요. 하지만 그런 질문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 그런 사이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아주 작은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빵집 문이 조금 늦게 열리죠? 그는 잠시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이 시간에 오게 되네요. 습관이 되어서. 그 짧은 대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그와 말을 나눴다는 것, 그리고 그도 자신처럼 이 시간을 지키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그날 하루가 달라 보였습니다. 빵집 문이 열리고 둘은 나란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늘 그랬듯 식빵 한 봉지를 집어들었고 그는 따뜻한 모닝롤 2개를 골랐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잠깐 마주 선 순간 다시 한번 말을 걸었습니다. 여기 빵 냄새 집에 가면 하루 종일 남아요. 그는 짧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저도요. 그래서 계속 오게 되나 봅니다. 그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었을까요? 그저 빵 냄새가 좋아서였을까요? 아니면 이 시간 자체가 좋아서였을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온기만큼은 분명했습니다. 가게 밖으로 나오자 아침 햇빛이 길 위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골목은 이제 조금씩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신문 배달하는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고 누군가 셔터를 올리는 소리도 났습니다. 빵 봉투를 꼭 안고 걸음을 옮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가 말을 걸었습니다. 발걸음을 멈추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천천히 그러나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내일도 이 시간에 올 겁니다. 그 말은 단순한 습관의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약속이었습니다. 함께 머문 이 시간을 우연으로 두지 않겠다는, 내일도 이 자리에서 당신을 만나고 싶다는 조심스러운 고백이었지요.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기대, 그리고 약간의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당신도 올 건가요?
라고 묻는 것처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저도요. 이 시간에 올게요.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이제 이들은 단순히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짧은 대화를 나누고 둘은 각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발걸음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조금 더 가벼웠고 조금 더 따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자신도 모르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내일 아침이 기다려진다. 얼마 만의 감정이었을까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 한 번도 내일을 기다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매일이 그저 지나가는 시간이었고 어제와 다르지 않은 오늘의 반복이었지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내일 아침이 기다려졌고 그 시간에 누군가를 만난다는 사실이 설레었습니다. 설렘이라 부르기엔 조심스러웠지만 오랜만에 마음 한켠이 따뜻해졌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식빵 봉투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평소처럼 한두 조각을 꺼내 토스터에 굽고 버터를 살짝 발라 먹었습니다. 따뜻한 빵을 한 입 베어 물자 고소한 냄새가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그 맛이 더 좋게 느껴졌습니다. 왜일까요? 빵이 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달라진 것이었지요. 천천히 빵을 씹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빛이 방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먼지가 그 빛 속에서 천천히 떠다니는 게 보였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그 사람을 만나겠지. 그 생각만으로도 하루가 조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예전에는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무엇을 할지 생각하는 게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침마다 기다려지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누군가와 나누는 짧은 인사, 함께 서 있는 그 몇 분의 시간. 그것만으로도 하루가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 아침을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불을 덮고 누우면서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그 사람이 올까?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떴습니다. 마음이 앞서 있었던 것이지요.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빵집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둘은 서로를 보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네, 습관이 됐나 봅니다. 그날도 그 다음 날도 둘은 같은 시간에 같은 곳에서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짧은 인사만 나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대화가 조금씩 길어졌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어제 비가 와서 공기가 맑아진 것 같습니다. 이 빵집 정말 오래됐죠? 네, 제가 이사 왔을 때부터 있었으니까 벌써 10년도 넘었을 겁니다. 대화는 짧았고 깊이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둘은 서로의 이름을 물어보지 않았고 어디 사는지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매일 아침 잠깐씩 만나는 사이로 지내는 게 편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분명 무언가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아침은 조용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빵집 주인이 그들을 보며 웃었습니다. 두 분 요즘 매일 같이 오시네요. 단골 중에 단골이십니다. 그 말에 조금 부끄러웠지만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도 가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빵을 파시니까요. 하지만 그 말 뒤에는 다른 이유도 숨어 있었습니다.
빵만이 아니라 이 시간 자체가 좋았던 것이지요. 그날 가게를 나서면서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커피 드시나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합니다. 그럼 다음에 기회가 되면 같이 커피라도 한잔하면 좋겠습니다. 그 말은 작았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빵집 앞에서만 만났던 두 사람이 이제 조금 더 가까운 관계로 나아가고 싶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그 대답을 들은 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럼 언제가 좋으실까요? 글쎄요. 주말은 어떠세요? 좋습니다. 그럼 이번 주 토요일 이 시간에 여기서 만나는 건 어떨까요? 네, 그렇게 하지요. 그렇게 둘은 처음으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빵을 사러 오는 것 외에 처음으로 만나기로 한 것이지요. 그날 이후 하루는 조금 더 빨라졌습니다. 토요일이 기다려졌고 그와 함께 커피를 마시는 모습을 상상하게 되었습니다.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옷을 골랐습니다. 너무 꾸민 것 같지 않으면서도 단정해 보이는 옷을 입었지요.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매만지고 작은 목걸이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빵집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평소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깔끔한 셔츠를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어 넘긴 모습이었지요. 오셨네요. 그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네, 조금 일찍 나왔습니다. 빵 먼저 사고 갈까요? 네, 그러지요. 둘은 빵집에 들어가 평소처럼 빵을 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는 물었습니다. 혹시 단빵도 좋아하세요? 네, 가끔 먹습니다. 그럼 이것도 하나 드세요. 그는 작은 크림빵 하나를 집어들어 건넸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제가 살게요. 아니에요. 오늘은 제가 사고 싶습니다. 그 말에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감사히 받겠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근처에 작은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 괜찮으실까요? 네, 좋습니다. 둘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길을 걸으며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와 나란히 걷는 게 얼마만이지? 남편과 함께 걷던 시절 이후로 처음인 것 같았습니다. 카페는 작고 아늑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둘은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따뜻한 커피가 나오고 천천히 한 모금 마셨습니다. 어떠세요? 그가 물었습니다. 좋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네요. 저도 그렇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불편한 침묵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편안한 서로의 존재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지요. 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처음 빵집 앞에서 당신을 봤을 때부터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 고백에 조금 놀랐습니다. 저도 비슷했습니다. 정말요? 네, 처음엔 그저 같은 시간에 빵을 사러 오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당신이 안 오면 하루가 이상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말에 그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말을 걸었던 겁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함께 있을 수 있게 됐으니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조심스러운 기대와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름 물어봐도 될까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지요. 저는 은경입니다. 저는 민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은경 씨. 저도 반갑습니다. 민호 씨. 그렇게 둘은 비로소 서로의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커피 한 잔을 나누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디서 살고 있는지, 어떤 하루를 보내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깊은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서로를 조금씩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민호 씨는 3년 전 아내를 먼저 보낸 뒤 혼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식들은 다들 멀리 살고 있고 가끔 전화 통화만 한다고 했지요. 그래서 매일 아침 빵을 사러 나가는 게 유일한 외출이었다고. 은경 씨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해지려 노력했지만 가끔은 누군가와 말을 나누고 싶다고. 그래서 이렇게 빵집 앞에서 누군가를 만나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두 사람의 이야기는 비슷했고, 그래서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두 사람은 카페를 나섰습니다. 오늘 정말 좋았습니다. 민호 씨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오랜만에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은경 씨가 답했습니다. 그럼 내일도 빵집에서 만날까요? 물론이지요. 이제 내일이 더 기다려지네요. 둘은 웃으며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각자 집으로 향하는 길, 두 사람의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은경 씨는 집에 돌아와 식빵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지네. 그날 이후에도 두 사람은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서 서로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침들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의미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아침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조용히 누군가를 기다리는 시간이 생겼으니까요. 오랫동안 멈춰 있던 마음이 다시 내일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이곳에서 따뜻한 이야기들을 계속 만나보셔도 좋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